합지벽지와 실크벽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구분 방법이 벽지와 벽지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 이음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실크벽지입니다. 요즘엔 거의 사진인지 벽지인지조차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저렇게 굉장히 이쁘고 다양한 그런 벽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다 실크벽지입니다. 실크벽지는 종이 위에 PVC를 더 씌워서 이제 만들고, 그 위에 어떤 좀 부드러운 감촉을 나게 그렇게 해놓고, 디자인이나 질감, 표현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수한 거죠. 예. 그리고 또 PVC를 살짝 더 씌운 거기 때문에 물걸레질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염되더라도 금방 청소가 이제 가능하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이런 장점이 이제 있습니다. 합지벽지는 뭐냐? 종이 그냥 그 자체입니다. 합지벽지와 실크벽지를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 구분 방법이 벽지와 벽지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이 이음선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가지고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크벽지는 벽에서 이렇게 띄워서 시공을 합니다. 봉투발음이라고 하는. 합지벽지는 딱 붙이기 때문에 이 이음선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실크벽지하고 반대죠. 가격이 대신 저렴하고요. 건조가 좀 빠르고, 이런 또 합지벽지만의 장점이 있긴 합니다. 실크벽지는 평활도 유지 측면에서나 주름이 없이 할 수 있는 측면에서나 고급스럽고 유리한 그런 벽지가 되겠습니다. 5가지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도배 붙이기 전 바탕면, 이거 정말 중요하죠. 2번, 매끈한 바탕면은 퍼티로. 봉투발음이라고 하더라도 벽의 윗면, 아랫면, 그리고 옆면 이런 데는 풀칠이 돼서 이게 붙여져야 되는데, 붙여져야 되는 면이, 바탕면이 매끄럽고 깔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퍼티라고 하는 걸로 시공을 합니다. 세 번째가 도배가 먼저냐 마루가 먼저냐, 이거 뭔 얘기야 하실 텐데, 현장의 공정상 중요한 얘기인데 그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찍힘, 긁힘, 들뜸, 꼬임 하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자들이죠. 굉장히 많습니다. 네. 5번, 이거 말고도 특이한 하자가 뭐가 있느냐. 베이크아웃 하면서 조심해야 되고요. 이색 진 거 조심해야 됩니다. 도배지가 이렇게 좁게 길게 붙여져 있는 거, 이것도 좀 하자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바탕면의 어떤 그 표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붙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배지가 붙고 풀이 마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 어떤 그 모래빨 같은 것들이 그대로 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그런 상태인 거죠. 바탕면은 뭔가가 시공되기 직전의 그런 면인데, 이게 도장이든 방수든 지금 도배든 붙여지는 면이 깨끗해야지 되는 거예요. 표면이 매끄러워야 되는 거고요. 지금 문틀 옆면의 바탕면이 불량인 상태인데, 바탕면이 불량이다. 그런데 왜 저런 불량이 나타났냐면 수직도가 안 맞아서 그랬어요. 문틀 옆에 수직도가 안 맞으면 문짝이 이게 저절로 닫히고 저절로 열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틀의 수직도는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니까 문틀은 수직도를 딱 맞춰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벽면은 수직도가 얘 문틀만큼 따라가 주질 못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직도가 맞춰질 수 있도록 거기 위에다가 미장을 더 바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바르면 표면이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게 뒤처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그냥 대충 발라놓고 말면 저게 흘러서 도배 붙일 때 드디어 나타나는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모래빨이 다 보이고 면이 거칠고 이런 것들이 도배 붙이고 나서 드디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대책 없는 일인 거죠. 수직을 맞추고 싶어서 미장을 했다면 제대로 매끄럽게 표면이 도배 그대로 붙여도 아무 이상 없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도배 공정에 와가지고 저거는 난리가 나는 거죠. 코너 이물질 있는 부분, 이거 이런 것들, 골조면이 지금 불량인 것들, 다들 핑계가 다양하죠. 현장에 가설 엘리베이터가 있는 호이스트 세대, 이 호이스트가 있는 세대는 호이스트를 늦게까지 조치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늦었어요. 뭐 때문에 늦었어요. 공기가 늦었어요. 핑계가 다양한데, 손보기를 잘해야 되는 거죠. 손보기가 늦으면 안 되는 거죠. 공기가 촉박하다고 하더라도 저 위에 도배를 붙이는 경우는 잘못된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너면 도배가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진은 100장이라도 구할 수 있겠는데, 이런 종류별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바탕면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기술적으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바탕면 처리, 이건데, 한 면에 이질재가 연속이 될 때, 콘크리트면, 석고보드면, 이게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질재가 만나는 이 선이 아무래도 좀 돌출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특히
판재의 끝단 부분, 이 석고보드 판 붙여놓은 이 위에와 밑에 이 끝단 부분은 건조가 되면서 살짝 안으로 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이걸 꽉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전용 보강제로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 사이는 퍼티로 잡아줘서 면이 일직선이 되게, 선이 도드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 위하고 맨 아랫단에는 전용 보강제로 붙이고 나서 하얀색 퍼티를 저렇게 해줘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 석고보드의 판재가 위아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안으로 휘거나 밖으로 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꽉 잡아주기 때문에. 도배지가 이제 꼬이듯 이렇게 뒤틀렸는데 꽉 잡아주는 그 무엇, 이게 없었기 때문이고, 제대로 이제 어떤 이 접착면에 이 시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면이 이제 살짝만 들떠도 저렇게 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크 벽지라서 봉투 발음을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 옆, 아래 여기는 이제 풀칠이 들어가줘야 되는 부분이죠. 저런 식으로 뭔가 특히 더 매끈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은 퍼티라고 하는 그 작업이 들어가시는데, 석고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굳고 나면 단단해지고 경도가 세지죠. 그래서 굳고 나서 사포질, 샌딩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단단하고 매끈한 면이 나오고, 그 위에 이제 도배지를 붙이면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되는 거죠. 퍼티는 벽체의 윗면, 아랫면, 옆면뿐만 아니라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콘센트 주변, 전등 스위치 주변 이런 부분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커버가 들어가면서 이제 딱 눌러지기 때문에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면이 매끄럽지를 않으면 벽체가 딱 붙게 되기 때문에 거친 면이 노출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도 다 퍼티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퍼티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각 박스 모서리가 이제 살짝 들뜨거나 제대로 부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부직포를 저렇게 붙입니다. 부직포가 이제 한 겹 더 있음으로써 뭐 거친 골조면에 직접 도배지가 닿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한층 더 있다 보니까 방음 효과도 아무래도 뭐 더 있고 그런 거죠. 저 위에 이제 실크 벽지를 바로 붙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아직도 여러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순서인데, 지금 사진은 퍼티 붙이고 샌딩하고 나서의 사진입니다. 샌딩 가루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저 가루가 다 어디로 가겠냐고요. 지금 사진은 마루판 깔기 전에 바탕면 갈아내는 사진입니다. 도배 샌딩하고 마루 갈고 이렇게 하면 둘 다 어떤 그 미세한 분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먼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오염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배 다 바르고 나서 마루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마루 다 하고 나서 도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정답이냐면, 도배 퍼티하고 샌딩해서 가루 흘려내고요, 마루 그라인딩 하고 나서 가루 흘려내고요, 이거 싹 다 청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루를 붙이든 도배를 붙이든 그렇게 본공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마루를 먼저 붙이는 거가 낫습니다. 왜 마루를 먼저 붙이는 게 낫냐면, 요즘 나오는 마루가 굉장히 단단하게 제품이 잘 나와요. 그래서 찍힘 하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마루 시공하고 나서 즉시 보양지 쫙 깔고 나면 거의 상처 없이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도배는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배하고 나서 전부 다 보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코너 부분 정도만 보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거 다 끝나고 나면 마루 먼저 하고 도배하고, 요게 맞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찍히고 긁히고 들뜨고 꼬이고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지 지금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릴 텐데, 다 후속 작업에 의한 훼손입니다. 풀칠 부족으로 들뜨기도 하고요. 쫙 펴줘야 되는데 이게 뭐 쫙 펴주지 않은 거예요. 마감 작업 부족으로 잘 못 붙였죠. 풀칠을 잘 못했어요. 코너 부위 불량, 그래서 이제 들뜨는 거. 코너면이 직각이 아니어 갖고 도배가 저렇게 들뜨는 거, 이런 거. 피스 자국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거. 피스 자국 위에 이제 퍼티로 딱 면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현관문에 공틀이라는 거를 이제 붙이는데, 석고가 수직도가 안 맞았어요. 수직도가 안 맞으니까 밑에서부터 도배지는 딱 재단해 갖고 와갖고 여긴 이렇게 해서 붙이고, 이렇게 붙이다가 여기는 이만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런 꼬이는 하자가 나오는 거죠. 이런 하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보양인데, 특히 코너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저렇게 좀 철저히 보양을 해줘야 되는 거죠. 베이크아웃, 이색, 좁은 면, 요거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베이크아웃을 잘못해서 발생한 하자예요. 28도로 2일간 난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뭘 관리를 좀 잘못해서 30도 이상 넘어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급속히 온도가 뜨거워졌기 때문에 도배지가 저렇게 터집니다. 베이크아웃도 이틀간 다 끝나고 나면 습기가 이제 꽉 차 있을 텐데, 이 습기를 다 환기를 시켜줘서 내보내 줘야 돼요. 두 번째,
이색, 도배지 이색 한 폭을 가른 거예요. 지금 가운데 부분이 약간 색이 틀린데 어떤 이유에서건 뭐 보나마나 뭐 찢어졌을 거예요. 저 한쪽 부분이 찢어져서 이 한 폭을 이제 가른 거죠. 기존에 있던 그 로트버너가 같은 자재를 가지고 고기를 붙이면 상관없었을 텐데 이 자재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없어서 공장에서 새로 생산을 한 거예요. 뭐 아무리 같은 공장에서 같은 넘버로 도배지를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약간씩 틀리거든요. 밝기가 미묘하게 틀리다거나 뭐 색상이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예전에 붙여놓은 도배지에다가 갖다가 붙여놓으면,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비교가 되면 도드라지는 거예요. 차이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건 잘못된 거고 이 면 전체를 다시 다 갈아줘야지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좁은 면 하자입니다. 쪽도배라 그러는데 얇은 도배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로 이제 문과 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저런 것은 과감하게 이 본틀 자체를 좀 키워야 되는 거예요. 본틀 자체를 키워서 쪽도배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 디자인적으로도 뭐 통일감이 있어서 좋고요. 하자 발생되는 것도 훨씬 적고